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이 영화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출발점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거고 영향이 좀 남아있다면은 그 생퐁 공작의 살롱 그 상상 장면에서 백작이 뭐 빼록빼록 또뭐 요시 또뭐 어쩌고 하는 그런 그 의성어 일태를 막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그것에 좀 흉내를 내본 거죠. 그게 출발이었고 그다음에 이 히데코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남자 손님들 그 수키 대사를 인용하자면은 그 신사분들의 그런 폭력적인 시선, 거의 강간과 같은 그런 시선을 견디면서 그것을 해낼 때 이모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모의 후계자고 이모의 제자고 그렇지만 이모는 자살을 선택한 약한 사람이었고 히데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 시선을 튕겨내는 사람이에요. 튕겨낼 뿐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관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봐, 그래 봐. 그렇지만 나도 너희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뭐 새로 누가 왔네? 뭐 이래가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놈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상상을 하는지 다 자기도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상상이지만 채찍질 해가면서 그때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제압하고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압하는 거, 압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을 조를 때 절정에 오르죠. 그것은 스스로를 이렇게 목을 조르는 행동이지만 극중에서는 기사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고 그 백작과 이렇게 교차되면서 백작을 거기서 그냥 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끌고 가서 이 영화 전체 결말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정에 대한 김민희 양의 해석이 그건 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이 우선은 일어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예술적인 표현도 시작은 언제나 단순한 것에서 뭐 어떤 자신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걸음걸이, 뭐 말투, 외국어일 경우에는 그런 연습, 이런 아주 단순한 그 행동, 동작 또는 기술 이런 것에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해서 고도의 예술적 표현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김민희 양이 거기서 그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강독 장면에선 전 되게 와 하고 놀랬었던 것 같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백작이 나쁜 사람, 전 영화 보고 나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백작이었어요. 저 불쌍한 놈,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사기를 당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 모든 배우가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나 훌륭한데 하정우 씨는 이 영화에서 영화의 동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배우 역할이 아니라 영화의 동지가 되어서 이 영화를 감독의 어떤 가장 그 옆에 있는 오르팔 같은 동료처럼 함께 끌고 가서 오늘 그 장면도 너무 좋지 않아요? 확장판에서만 나오는 한 바퀴 굴러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역사에서 남자 스타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한심하고 가끔씩 굉장히 오만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냥 허세고 다 허당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쳤을 때 다시 말해서 저하고 쉽게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 그 자신 있는 그 표정. 근데 바로 히데코는 픽 웃고 말죠. 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그냥 허세인지 나중에는
저하고 사랑에 빠진 신용을 실감나게 잘해주셔야 되라고 막 애원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그리고 그 넓은 바위에서 막 이렇게 공작부인 줄리에트 생각한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때 수키가 났을 때 그 아쉽게 떨어지는 그 표정들 잘 보면은 정말 불쌍한 놈이고요. 이 특히 그 애기 장난감 같은 그런 데서 나왔을 때 그 모멸감 그게 아마 나중에 그래도 뭐는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대사를 가능하게 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일 테고 나중에 2부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애기 장난감 대사가 나올 때 히데코도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장은 그걸 굉장히 의식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수키는 직접 만지고 한 대사인데 히데코가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진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호텔 객실에서 입술에서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파고들 거예요. 뜨겁게. 자기가 굉장히 길이가 길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막 처절한 그 안간힘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울컥울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뭐 젠틀맨이 백작이 되고 뭐 이렇게 뭐 모두가 히데코가 되고 했을 때 그 배경은 되게 비슷한 시기일 수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와 식민지 시대. 근데 이 아가씨 인물들이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시대가 흐르는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되게 리얼한 인물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리얼리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관객의 리얼리즘을 위해서는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바로 지금 당대적으로. 그러면서 아가씨의 모든 캐릭터들은 되게 당대적으로 현실적인 느낌이 됐기 때문에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또한 뭐 배우들의 연기는 모든 영화에서 잘하죠.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인데 이 영화는 연기를 잘한다 더하기 되게 모든 배우들이 매혹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리 배우도 신인이 와 놀라운데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되게 매혹적인 쇼트들이 영화 안에 있거든요. 뭐 김민희 씨 같은 경우 뭐 말할 나이가 없고, 또는 하정우 씨나 이를테면 이모부조차도 어느 순간 난 저 표정을 봤으면 막 조진웅 씨 다 본 것 같아. 어머 그래서 캐스팅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매혹당하는. 소리 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얼굴로 막 손으로 얼굴 맞은 다음에 이렇게 눈 막 돌아가고 이렇게 그게 정신병원쯤까지 돌아가면서 정말 잘난 척하려고 나온 거야. 나 이렇게 연기 잘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계속 그 얼굴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게 된 거에는 영화가 재밌었어를 넘어서서 그 얼굴을 또 보고 싶어. 거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TV로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근래 봤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이렇게 필름으로 찍은 것만 같은 그래서 훨씬 더 시대극적인 풍속극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기도 하는. 근데 이건 디지털로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이긴 한데 왜냐면은 필름으로 찍고 싶었지만 한국에 이제 현상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필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의 우월한 점을 어떻게 디지털로 흉내라도 내볼까 고민하다가 옛날 렌즈를 이제 정확히 옛날 렌즈는 아니고 옛날 렌즈의 좀 단점을 보완한 복각 렌즈를 어렵사리 구해서 또 비싸게 구해서 썼어요. 그리고 뭐 조명이나 어떤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도 그런 점에서 최대한 이제 필름 룩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여러분이 이제 영화라는 게 한 뭐 몇 분만 보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요즘에 다른 한국 영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해상도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쨍하게
윤곽이 이렇게 또는 막 모든 막 모공까지 다 보이는 그런 화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금방 익숙해지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필름 룩의 특징이기도 하죠. 약간 해상도가 흐릿하고 약간 입자가 좀 거친. 근데 그런 것의 고유한 매력을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필름으로 찍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필름 룩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결국 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가? 막 돈 열심히 벌어서 막 되게 화질 좋은 TV로 보면 안 돼?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만족감도 되게 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IPTV 많이 보시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 프로젝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모니터로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꼭 그 대개 모니터들은 그 영화 모드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전번부가 퍼렇게 보이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무슨 아주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싸구려 비디오로 찍은 영화 같은 그런 룩이 나와요. 저도 다른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처음에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못했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였더라고요. 그거 참 약간 가정에서 보실 때 그게 참 제일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조진웅 얘기를 안 했는데 확장판에서 제가 참 만족스러운 게 독해가 끝나고 나서 코즈키가 책을 받아서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죠, 손님들한테. 거기에 그 설명의 앞부분이 이제 되살아난 거예요. 책을 착 받아 그 뒷모습에서 시작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돌아서서 그 책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표정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 조잡한 활자와 뭐 이 지저분한 종이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지극한 그 정성한이 담긴 코즈키의 표정은 참 자르기 아까웠거든요. 정말 그 조진웅이 어떻게 이렇게 책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는 찍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그 서책 애호가들은 서재를 파괴하는 장면이 통쾌한 한편 저거 아까운데 저 귀중한 책들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그 책 애호가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또 독특한 유별난 바가 있는데 이 조진웅의 연기는 그때 정말 빛이 납니다.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죠. 그래서 그게 살아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객석으로 마이크를 옮길까 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손만 살짝 드시면 이라고 하면 저쪽에 질문은 한 분이 한 개만 하는 걸로. 예. 네.